자, 학생들 안녕. 자, 오늘은 우리 어디 할 거냐면요. 수투 첫 OT랑 그 다음에 오늘 1단원이 극한을 좀 공부를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수투는 여러분들 총 15회에서 16회 정도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다라 보시면 되세요. 교재는 다들 받았지만 목차를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한번 해보세요. 물론 오늘 교재를 뭐 연습할 때만 쓰는 거지 딱히 수업할 때 보진 않습니다. 교재 보시면 이렇게 3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극한, 미분, 적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거 극한, 미분, 적분은 내가 일부러 딱 2글자로 예쁘게 만들려고 이렇게 한 거고, 실제 풀네임은요 극한이 아니고요, 이거는 함수의 극한이에요. 함수의 극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항함수의 미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항함수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리고 4차 함수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투를 배우시게 되면은 여기 2번에서 이제 3차 함수랑 4차 함수에 대해서 좀 배운다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은 당연히 얘는 다항함수의 적분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이제 이과 미적분을 진짜 배우시게 되면은 얘의 이름이 함수의 극한이 아니고 수열의 극한으로 바뀌어요. 수열의 극한. 그래서 이제 이 수열이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수학 1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수열이 있거든요. 수열. 그래서 여러분 수원을 제대로 배운 상태에서 이제 수투의 극한을 섞어주시게 되면은 수열의 극한이 돼요. 근데 수열의 극한은 거의 안 배워도 될 정도로 너무 쉽게 애들이 다 접근할 수가 있어요. 수원을 잘 배우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미분이 이제 다항함수의 미분에서 뭘로 바뀌냐면 초월함수의 미분으로 바뀌어요. 이제 애들이 이제 쌤 초월하면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말이 좀 어려워 보이죠. 근데 우리가 초월함수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다항함수가 아닌 좀 특이한 함수들을 얘기해요. 수원에서 우리가 특이한 함수를 이제 뭐 배웠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억나요? 로그 함수라던 거, 요건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지수함수, 요런 걸 우리가 이제 초월함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일 배울 이제 삼각함수가 있거든요. 삼각함수도 초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다항함수 말고도 로그랑 지수랑 삼각함수까지 배워서 그거에 대해서 미분하시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놈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3번은 내가 귀찮아서 안 적지면 뭐가 되겠어? 초월함수의 적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투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수원이랑 합치시게 되면은 얘가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미적분이 된다라고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리가 완벽하게 100%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 제대로 하시고 수원수도 제대로 하시게 되면 이 미적분 정도는 진짜 독학하게 될 정도로 되게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양이 많지 어렵지는 않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3개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건데, 오늘은 이제 극한을 배울 건데, 극한은 미리 얘기하지만 얘는요 좀 약간 증명이 잘 안 돼요. 이거 증명은 여러분들 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제대로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극한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가르쳤던 거에 비해서 막 이유를 설명하고 그런 게 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좀 많고,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부터는 극한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한을 이해하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꾸 암기기는 해요. 얘는. 그래서 암기를 하시게 되면은 이 미분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미분과 적분은요 상호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분을 제대로 아시게 되면 적분도 저절로 제대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조금 평소에 내가 했던 거에 비해서 여러분들 왜 그렇게 되나요? 라는 게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약속처럼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오늘 거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이제 수투를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야 되니? 라는 건데, 내가 우리 이제 정규반 수업에서 강조를 많이 했지만, 공통수학, 여러분들 기준으로는 이제 수학상을 좀 많이 잘 하셔야 돼요. 수학상을 잘해야지 수투를 좀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학상에, 지금 우리 현재 교육과정은 수학상이라고 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하면 안 되지만, 재수를 하거나 동생이 있다면 얘를 이제 공통수학 1이라고 하고, 해서 요 2개를 여러분들이 똑같은 겁니다. 요걸 잘해야지 수투를 이해하시기가 쉬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 수학상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요, 이게 이제 3대장이죠.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 세 친구에 대한 이해도가 완벽해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제대로 배우면은 방정식과 부등식이 저절로 되는 거를 이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추가되는 게 이제 연립방정식이랑, 그죠? 연립부등식. 요 정도에 대한 개념이 여러분들이 딱하니 잘 잡혀 있으면은 충분히 수투 다 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내가 이제 요거는 바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허수와 실수에 대한 개념이 좀 잘 잡혀 있으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도형의 방정식이라던가 이런 거는 개념에서 나오지는 않고, 만약 혹시라도 나오면은 약간 심화 문제 같은 거 풀 때 약간 생각의 재료 있죠? 그 정도로만 나오지,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뭐 도형의 방정식이라던가 뭐죠? 그런 것들은 별로 안 나오고, 그리고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계산이라는 게 또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계산은요, 당연히 수학상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전개하는 거, 그 다음에 인수분해하는 거 있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 잘한다라고 하는 디폴트를 전제를 깔고 갑니다. 그래서 근데 인수분해는 수학상 여러분들 그 내신 때 나왔던 그 진짜 뭐라죠? 그 기이한 인수분해 있죠. 말도 안 되는 인수분해.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런 건 안 나오고 그냥 기본적인 거, 고차식의 인수분해 정도만 할 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요 정도만 하고 계시면 전혀 지장이 없다. 자, 그럼 지장이 없는지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요런 걸 내가 한번 퀴즈처럼 내볼게요. 자,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fx는 예를 들어서 후딱 만들어 볼게요.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주어졌어요. 자, 보라색으로 이렇게 gx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교점이 예를 들어서 1과 3이라고 한번 가정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a, b 값을 구하는 거를 좀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거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그 노트에다가 내가 2분 정도 줄 테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했을 됐고, 요거 한번 그려보시고, 한번 요 a, b 값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한 2분 정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를 하시고,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충분히 수도 공부하는데 큰 지장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른다 하면은 여러분들 그 수학상 가셔가지고 연립방정식과 부등식을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알겠죠? 구하라는 게 A, B 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A, B 미지수 한번 구해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혹시 있나? 그래서 한번 두 가지 방법 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중3들도 풀 수 있어. 중3 방법도 가능해요. 중학교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통수학의 이제 약간 전매 특허 방법도 좀 있죠. 그 두 개를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히터 하나만 좀 끌게요. 자, 이쪽은 끄고. 이거는 그냥 잠깐 구하면서 들으세요. 선생님이 지금 요거 하는 이거 수투랑 확통이랑 그 다음에 중등도형 그 특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방학 때 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지금 유료로 지금 이거 팔고 있어요. 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 오늘 올라가는 건 유튜브는 1강만 내가 올라갔고 2강부터 유튜브에 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간다면 어디로 올라가? 유튜브에 내가 이제 비공개로 올릴 거예요, 얘를. 비공개로 올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용 영상을 좀 가끔 한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내가 링크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릴 거예요. 링크 공유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수원도 우리가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수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3월달 계약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까지 올렸던 수원 개념 강의가 모두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비공개로 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나 또 보고 싶은 친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 강의 학생들은 수원 그거 보면은 링크가 다 뜨거든요. 그거 미리 다 복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리 갖고 있어도 되겠고, 아니면 내가 끝나고 나서 한번 내가 딱 정리해가지고 엑셀 파일로 줄 테니까 그걸로 여러분들 클릭해가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 강의 친구들은 요거 다 내가 링크 줄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한번 구해봤나요? 자, 이거 두 가지 방법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중3 애들이 풀면 어떻게 할까 물어보시면, 중3 애들은요, 쌤, 일단 나 여기 교점부터 구하고 싶어. 이럴 거예요. 그래서 교점이 여기가 1인 거 알고 있고, 여기가 3인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라색인 GX는 완벽하게 알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Y도 알아요. 1 집어넣으면 2고요.
그죠? 3 집어넣으면 4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중딩 방법, 솔루션 1. 중딩 방법은 1,2와 3,4를 여기에다가 대입해서 AB를 구할 겁니다. 그죠? 한번 해볼까요? 일단 Y에다가 fx를 넣고 X에다 1을 넣으시면은 2 이코르 2 더하기 A 더하기 B다. 요런 결과가 나오겠고요. 자, 3번을 넣어보시면은, 자, 그때 Y값은 4니까 4 이코르 3을 한번 집어넣으시면은 18 더하기 3A 더하기 B 뭐 요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요거 연립하시게 되면은 그지 AB 값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딱 해볼까? 금방 하니까 요거 날라가면요 여기서 A 더하기 B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B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4 이코르 18 그 다음에 빼기 3B 플러스 B 내가 A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넣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B니까 넘기시면 2B는 14 따라서 B는 7. 자, B가 7이라는 얘기는 A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가 마이너스 7이고 B는 7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됐니? 다들 이렇게 나오셨나요? 자,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하시게 되면 수투 때는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나쁜 방법이라는 건 아니에요. 절대.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수능 수학에서 이제 3차 함수랑 4차 함수를 하시게 되면 미지수가 이제 막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럼 미지수가 여러분이 3개만 되더라도 좀 컨트롤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이제 앞으로 안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수학 1을 제대로 배운 친구들, 수학상을 아는 친구들은 연립방정식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쌤. fx랑 gx랑 높이가 같아지는 지점. 왜요? 얘가 y니까 높이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는 거야. 높이가 같아지는 거는 딱 요 두 점. 요 두 점만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같은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를 이항하더라도 위아래식은요 같은 식이기 때문에 얘놈과 요놈의 근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서 교점이 두 개고 맞아요? 그리고 근이 1과 3이라고 한다면 요 밑에 있는 친구도 같은 식이기 때문에 근의 개수는 2개가 되고 1과 3을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시면 2차 함수에서 1차 함수를 뺐으니까 요 친구를 우리가 차함수라고 하는데 이 차함수도 당연히 2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최고차항 개수도 2인 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2차 함수야. 얘가 2x제곱으로 시작하는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함수가 될 텐데 이 친구는 x축과의 교점이 1과 3이니까 반드시 x 빼기 1과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최고차항이 2인 2차 함수가 되겠죠. 근데 fx 빼기 gx가 이 친구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는 gx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친구가 x 플러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fx를 원해. 그러면은 fx를 남겨두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이항을 해버리시게 되면은 플러스 gx가 되니까 요렇게만 붙여주면 되겠죠. 됐니? 자, 그럼 실제로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슉슉슉 하시게 되면은 2x제곱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 1차 시험을 암산을 해볼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랑 2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8x 여기 x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7x가 되겠죠. 마이너스 7인 거 동일합니다. 그죠? 숫자도 봐볼까요? 요거 곱하면 3 곱하기 2는 6 더하기 1은 7 결과가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내가 다 보여줬는데 여러분 수투에서 조금 고집해야 될 방법은 이 방법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수투 미분 가가지고 많이 힘드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투는 수학상이 졸라 중요합니다. 이런 걸 할 줄 아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얘기를 했고 자, 그러면 이제 찐 수학2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 자, 여기 볼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졸라 길죠? 졸라 길어요. 뭐 별거 없습니다. 쫄지 마세요. 내가 쉽게 설명해 줄 거야. 자, 근데 지금 봐보시면 여러분들이 교과서나 개념서를 봤을 때 뭐뭐라고 한다, 뭐뭐라고 하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원리 궁금할 거야. 나도 알아요. 원리가 궁금할 건데 요거는 대학교 수학을 가셔가지고 수학과 가셔야 증명이 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이제 공대 가셔도 요거 이제 증명하는 교수님 계시기는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시면 수학 관련된 거 아니면 요거 증명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고등학교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마치 정의처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무게중심의 정의가 중선의 교점입니다. 왜 하면 할 말이 없는 것처럼 요것도 그냥 일단은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친구들은 수학과나 수학 교육과 가시게 되면 이런 거 증명하는 거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자, 한번 여러분들 내가 30초만 한번 줄 테니까 여기 박스에 있는 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교재가 더 잘 보일 겁니다. 교환. 한번 읽어보시고 뭔 개소리인가 한번 가볼까 한번 보세요. 한 번 정도 읽어보고 내 말 들으면 좋으니까 뭐 한번 읽어보세요. 드니 읽어는 봤어요? 뭔 소리가 싶죠? 자, 일단 여러분들한테 처음 보는 기호들이 좀 많을 거예요. 일단 기호부터 내가 좀 가볍게 한번 설명해 보면, 자, 뭐 요거는 이제 이따가 내가 설명해 줄게. 위에는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x가 a일 때, 자, x가 a로 갈 때, 이게 이제 간다라는 뜻이에요. 간다라는 뜻입니다. x가 a로 갈 때 우리는 fx는 y값이죠. 함수값이 알파 또는 요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기 그림 한번 봐볼게요. 자, 다음과 같은 못생긴 어떤 fx가 있어요. 이런 어떤 함수가 있다고 쳐봅시다. 무슨 함수인지 모르겠어.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가 숫자로 먼저 한번 해볼까요? 숫자로 먼저 이해를 시켜볼게요.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번 해볼게요. x좌표를. 여기를 내가 만약에 요 좌표를 1이라고 한번 약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의 x가, 자, 그럼 요걸 숫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x가 a 대신에 2로 가는 거고, 그죠? 얘를 알파 대신에 1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의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x가 2로 갈 때란 얘기를, 자, 2로 갈 때란 얘기는 2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가까워지는 방향이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두 가지 방향이 뭐냐면 요쪽으로 가까워지는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으로 가까워지는 방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함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서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는 방향이랑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그 두 방향으로 여러분이 가게 됐을 때 그 얘기가 첫 번째 여기까지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는 거랑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걸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x가 2로 간다는 얘기는 이걸 이제 앞으로 내가 표기 이렇게 할 거야. 2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건데, 플러스는 2를 기준으로 살짝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2 플러스라고 앞으로 내가 표현할 거야. 실제로 요건 교과서에 있는 표현입니다. 이거 요건 써도 돼, 알겠지? 내가 편의상 쓰는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교과서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따가 설명이 나올 거예요. 근데 미리 알아두세요. 요쪽으로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거는 2보다 살짝 왼쪽이니까 수직서에서 왼쪽이라는 얘기는 좀 작다는 뜻이거든요. 미세하게. 그래서 이걸 2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성이 얘는 뭐 2.1이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는 1.9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왼쪽으로 가는 거를 우리는 나눠서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게 귀찮을 때는 보통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됐죠? x가 2로 가까워질 때 그때의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요, 높이는요 여기죠. 바로 1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은 얘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y 값도 1로 가까워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여기로 보시면 사실 1보다는 살짝 위가 되겠죠. 얘는 이렇게 보시면 1 플러스가 되겠고, 여기로 보시게 되면 1보다 살짝 미치니까 1 마이너스가 되겠죠. 보시면 1에 점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x가 2로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y값은 1로 가까워진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y값은 1로 간다. 자, 다시 x가 2로 가게 되면 y값은 1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간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진짜 값이 아니고 거의 그 같은 값으로 근처. 그래서 이걸 내가 구라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라값. 뻥값이야, 뻥값.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미적분을 할 때 진짜냐 가짜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할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수 중에 신비한 새끼가 있는데 0이 있는데 이 0도 이제 앞으로 가짜 0과 진짜 0을 구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일반적인 통상적인 0은요 진짜 0이고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배울 가짜 0이라는 거 내가 소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2로 가는 가짜 값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짜 값으로 갈 때 1이라는 가짜 값으로 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1이 아니고 가짜 1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해됐죠? 근데 가짜 1이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2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자, 보세요. x가 2로 갈 때 y 값도 1로 간다. 이거를 우리는 진짜 2와 진짜 1로 표기는 하나,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는 가짜 2로 가고 가짜 1로 간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표기는 2와 1로 하지만 가짜 값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번 이렇게 하시게 되면 좀 번거롭잖아. 그래서 이걸 표기를 이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표기는 못 보게 될 거야. 수학에서는 이런 표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은 표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기호가 나왔어요. 자, 리미트. 자, 얘가 우리가 이제 리미트의 약자 LAMIT, 한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 개를 따서 LIM이라 해요. 얘를 리미트라고 하고, 자, 원래 교과서 표기는 이래요. 제대로 하시면 이겁니다. LIM 예쁘게 써요. 이게 정상적인 표기입니다. 자, 근데 앞으로는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리미트라 보시면 되겠고, 학교생들은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다 똑같은 새끼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개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중에 귀찮으니까 다들 낮춰서 이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할 겁니다, 나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표기하는 거냐? 리미터. 자, x가 어디로 갑니까? 보시면 얘는 2로 가죠? x가 2로 가요. 또롱,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래서 여러분, 요 기호는 리미트 아래는 어떤 변수가 어디로 가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럼 여기에 이제 뭘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걸 적어요. 그냥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2로 갈 때 함수값 y 값이 뭐니? 라고 묻는 거예요. 얘는 어디로 갑니까? 1로 가죠. 이렇게 표기합니다. 그래서 요 표시와 이 표시가 완벽하게 같다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렇게 표기한다라는 거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잘 들어. 무슨 전제가 깔려 있는 거냐면, 얘는요, 이 플러스로 가는 거랑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왼쪽으로 가는 거에 결과가 같을 때만 요렇게 쓸 수가 있어요.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거와 왼쪽으로 가는 거의 결과가 같을 때, 결과가 지금 보시면 1로 갔죠?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이때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만약에 결과가 같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표기를 못 합니다. 그때는 나눠주셔야 돼요. 이게 잠깐 내가 미리 좀 보여주면 이런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함수가 만약에 이따 설명할 건데 1이 있는데 요런 게 있다라고 쳐봐. 예를 들어서 불연속이 있어. 그러면 1을 기준으로, 여기가 1과 2라고 쳐볼게요. 1을 기준으로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높이가 1이지만 1을 기준으로 살짝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2가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얘가 지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이 쳐다보는 새끼가 다를 때는 이런 표기를 못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돼. 리미터 x가 1로 갔을 때 fx는 뭔가 수렴한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1 써도 문제가 생겨. 왜? 그리고 오른쪽 갈 때 2가 되거든. 그죠? 여기다 2를 써도 문제가 생겨요. 왼쪽으로 가도 1이 돼버리거든. 그지? 그래서 이렇게 불연속 함수를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될 때, 이럴 때는 이제 말이 안 통하게 돼.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왼쪽으로 가는 거랑 오른쪽으로 가는 게 다른 경우는요, 표기를 바꿔줘야 되겠죠. 어떻게 표기하냐면,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오른쪽을 보겠다니까 2가 되는 거예요. 됐니? 얘는요? 얘는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우가 다를 때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표기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뿔마가 구분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떡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는 거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게 같을 때만 그렇게 표기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십니까? 자, 근데 이럴 수 있어. 선생님, 근데 아까 그거 값이 씨발 구라값이라며요. 가짜 값이라며. 요거 같은 경우는 1보다 살짝 높고 요거 같은 1보다 살짝 밑에 있으니까. 그지? 쌤, 근데 무조건 구라값이야 하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통상적으로는 구라값인데 찐값일 수도 있긴 있어요.
어때냐면 이런 것처럼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플랫할 때는요 진짜 값이 됩니다. 그지? 왜냐면 얘를 여러분들 요 밑에 있는 요 새끼죠. 이 새끼들의 높이를 1의 가짜값이라 얘기하자고 얘는 찐1이거든요. 그래서 상수함수의 매력이 그거야. 상수함수는요 매력이 다 진짜 값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는 다 찐 2들로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상수함수처럼 이렇게 플랫할 때는 플랫하게 되면은 가짜값과 즉 구라값을 얘기하지 않아. 진짜 값이 그냥 같아져 버려요. 언제? 상수함수처럼 플랫할 때는. 이해됐니? 그래서 물론 상수함수는 어떤 x를 집어넣어 높이가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표기한다라는 거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곡선 형태가 아닌 플랫한 형태에서는 구라값이 결국 진짜 값과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상수함수를 제외하고 뭔가 굴곡이 있게 되면은 진짜 값과 가짜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수함수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상수함수를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극한값은 일단 구라값이라고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처음엔 좀 좋을 겁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리미트 모시기를 이렇게 간다라는 걸 이제 문자로 써보시게 되면 리미터 x가 어떤 a라는 놈으로 가까워지게 되면 그때의 함수 값이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x가 a로 여러분들 오른쪽과 왼쪽 갔을 때 똑같이 알파를 향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거고 이걸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렴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diverge 발산인가? 컨버지가 수렴인가?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 컨버지인지 다이버지인지 너 알아 혹시? 뭐 있거든.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다이버지가 있고 컨버지가 있어. 아마 컨버지일 거예요. 어쨌든 수렴한다라는 거는 요렇게 한쪽의 의견으로 수렴한다는 느낌처럼 하나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요걸 수렴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처럼 수렴하지 않고 다른 놈을 갈 때 우리는 얘를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수렴할 때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좌우를 구분하지 않고 표기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요. 발산하지 않을 때, 즉 수렴하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통 나눠서 표현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0초 정도 줄 테니까 일단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 숫자로 내가 한번 해봤는데 숫자를 문자로 표현하시면 여기 네모 박스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 이렇게 표기 방법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중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이제 극한을 배울 때 요거를 모르시게 되면은 조금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구라값과 진짜 값을 구분하는 것을 연습을 시킬 겁니다. 정리. 잠깐 물 좀 떠올 동안만 여러분들. 정리하세요. 일단 좀 처음 보는 기호가 좀 많습니다. 이 극한 단원에서는 딱 처음 보는 기호 요거 하나일 거예요. 이제 리미트. 요거 딱 하나 리미트랑 화살표 알겠죠? 간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이제 여러분 처음 보는 기호는 당분간 안 나올 거예요. 미분에서 이제 처음 보는 기호가 조금 나올 겁니다. 지금은 요게 딸랑 끝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형님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머릿속에는 내가 이제
구라값과 진짜값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눈깔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눈깔로 확인하는 거 세 글자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래프 그리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을 배우시게 되면은 우리가 수투를 배우시게 되면 그래프가 그리는 게 졸라 강해지게 돼요. 요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 수원에서도 이제 그게 활용이 될 겁니다. 수원에서 수많은 그래프들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다 미분 적분을 이용하시게 되면 그 그래프에 대해서 이제 강해지게 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래프 많이 쓰는 또 과학이 뭐가 있죠? 물리예요, 물리. 그래프를 강해진다는 얘기는 물리에서도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내가 이제 비밀을 조금씩 풀 건데 그 비밀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 지금 조금 이제 이해가 안 될 수도 이해가 아니지만 약간 좀 찝찝하지만 좀 약간 암기처럼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보면서 예제를 통해서 느낌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미적분 수투 뭐 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그래프들이 총동원이 되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수학, 즉 수학 상하가 안 돼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이런 그래프 만약에 그릴 줄 몰라. 그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그려볼까요, 형제들? 자, fx는 루트 x 플러스라는 함수가 있을 때 x가 3으로 갈 때의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물론 다 그냥 3 집어넣으면 되긴 될 거야. 그러니까 루트 10이 루트 4니까 2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요 그래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해석하고 뜯어내면서 이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공부를 해야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앞으로 수능에서 이런 족박 같은 그래프 안 줘요. 진짜 해괴망측한 그래프를 주거든. 그럼 그게 어떻게 될지 상상하면서 그리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들이 루트 x 플러스 1은요 알고 있는 그래프기는 합니다. 그죠? 얘는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이 커지는 거니까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x가 커지면 y도 증가해. 근데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 커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꼭지점이 물론 이번에 기말고사였지만 마이너스 1,0으로 가는 요런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 맞습니까? 그지? 절편 정도는 체크해주는 거 필수. 0 집어넣으면 1이니까 여기가 0,1입니다. 요 정도까지는 가볍게 그려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자, 요것도 여러분들 이게 정의가 되려면 이것도 고통수학에서 나왔죠. 정의가 되려면 루트 안에가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X축과 Y축이라는 거는요 전부 다 실수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점을 떡 찍으면은 X라는 실수와 Y라는 실수를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이 도형 자체가 이 그림, 그래프 자체가 수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X 표시를 친 모든 점들 전부 다 실수, 실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Y도 반드시 실수여야 돼요. 그 말은 요 안에 있는 이 친구가 양수가 돼야지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X가 반드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정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또 우리 유리함수에서 점근성 같은 거 배웠죠.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게 작용이 될 거예요. 나중에. 됐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궁금한 건 어디야? 물론 이 문제는 이걸 쓸 필요는 없지만 3이 궁금해. 3이 궁금해. 왜? x가 3으로 갈 때. 자, 그럼 x가 3으로 간다는 얘기는 오른쪽으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때의 y 값이 궁금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3을 집어넣으면 얘가 2죠. 좀 그림이 많이 이상하긴 한데 얘가 3, 여기 2니까 요 좌표가 3,2라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요렇게 되는 거고, 그죠? 왼쪽으로 갈 때는 요렇게 가는 거 맞아요? 그럼 높이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 2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조금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2 플러스라고 표현하는 거고, 요거는 2보다 살짝 밑에 있죠? 왼쪽 2 마이너스라고 표기하는 건데, 근데 얘가 어쨌든 동일한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잖아요. 2로.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쓴다?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그때의 y 값이 궁금한 건데, 그걸 우리는 2라고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니? 그럼 여러분들 이 2는요 진짜 값일까요? 가짜 값일까요? 얘는 구라값, 가짜 값이 되는 겁니다. 가짜 값이지만 매번 2 플러스 2 마이너스 평행하는 게 귀찮죠? 그러니까 2로 치자라고 하는 겁니다.
치자라는 거는 약간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연애하는데 남자친구가 막 시덥지 않은 별명을 해. 그러면 아 그렇다고 치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이는 아니지만 이라고 치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은 그걸 이라고 받아들여도 되지만 얘가 가짜 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됐죠? 그래서 극한에서 여러분들 이게 가짜 값이 이가 진짜 값이 아닙니다. 가짜 이입니다. 가짜 이인데 이라고 치자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요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되겠죠. 지금 보시면 좌우가 같죠? 좌우가 같기 때문에 요걸 뿔마로 구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대로 한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다르면 뿔마를 구분해서 표기를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이해됐죠? 졸라 잘했어요. 그래서 얘는 x가 3으로 갈 때 2로 수렴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명칭은 x가 3으로 가면 fx는 높이는 2로 수렴합니다. 이게 정식명칭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렴이라는 말 어렵잖아. 그래서 보통은 x가 3으로 가면 y값은 2로 간다. 이게 이제 보통 통상적인 학생들의 표현이 되겠죠. 됐어요? 졸라 잘했어. 할만해? 안 어렵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재밌는 예제를 하나 던져줄 거예요. 다음 예제 갈게요. 또롱!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오늘 거는 진짜 다 이해하신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걸 이해해야 이제 미분이 좀 재밌고 이해가 되거든. 자, x가 1로 갈 때 요 놈의 극값을 구하라. 자, 물론 이제 요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시험에서 만난다라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서는 논리가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시험 만약에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충영고 이번 이슈 터졌다면서 뭐 복수 정답 쳐야 되고 물론 이제 그거는 고의가 아니었겠지만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직 학교생 돼보세요. 그게 논리가 없이 내기는 좀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 몇 번이었나? 그 뭐 유리함수 뭐 그거 가지고 뭐 넓이였나? 둘레였나? 뭐 그건 구근 게 있었어.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거. 그게 이제 오류가 있대.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자 시험에서는 논리가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거일 때 극한 값을 구하라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냥 극한 값이 있으니까 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 그래프를 그릴 줄 몰라. 아직 안 그려봤으니까. 근데 만약에 혹시나 그려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1 오른쪽으로 갈 때랑 왼쪽으로 갈 때 가리키는 게 분명히 같으니까 이걸 구하라고 하는 거야. 문제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쳐다봤을 때 무슨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어. 근데 내가 내 실력이 좀 부족해서 만약에 그래프는 못 그리겠어. 예를 들어서. 그럼 논리적으로는 얘가 가리키는 게 왼쪽 오른쪽이 같기 때문에 이 문제를 냈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시면은 이제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못 그리기는 하지만 뭔가 어쨌든 그렸을 때 저렇게 되겠네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험의 모순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는 거죠. 네, 일단 지금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정석으로 가는 겁니다. 자, x가 1로 갈 때 gx가 뭔지 모르겠는데 gx가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로 가면 뭔가 똑같은 새끼를 가리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자, 어떻게 되는지. 자, gx는. 자, 이게 중요해요. 잘 보세요. 이게 진짜 교과서에 있는 모든 예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국룰 예제라고 보면 돼. 자,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를 하면, 이거 되는 거. 모르는 새끼가 어디 있겠니? 그죠? 그러면 이게 약분이 돼서 이렇게 된다 라고 아마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렇게 약분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분모가 그렇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분모가 0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배운 적이 없죠. 왜냐면 진짜 0을 나누는 거는요, 우리가 안 된다라고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존나 공부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나눈다는 얘기는 x 빼기 1이라는 이 덩어리, 이 별딱지라는 덩어리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얘가 0이 아니라는 거는 한마디로 1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gx를요 나눠줘야 돼요. 정식으로 그리려면. 어떻게? 쌤, x가 1이 아니어서 분모가 찐 0이 안 될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럼 얘들 그때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래, 니들 말대로 이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쌤,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x 플러스 1을 그릴 거야. 샥! 됐니?
그랬는데 잘 보세요. 1이 아닐 때만이죠. 그럼 1은 안 돼. 1은 안 돼. 유일하게 1은 안 돼. 1이 여기에요. 얘는 안 돼. 안 된다는 얘기는 정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가 안 되는 거니까 얘가 점이 없어야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됐습니까? 뚫려 있는 겁니다. 이해됐니? 좋아요. 그래서 1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1이 되면요, 정의가 안 돼요. 정의가 안 된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못 그린다는 뜻이죠. 마치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에서 못 그리는 것처럼 얘도 못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최종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요렇게 나눠가지고 진짜형과 가짜형을 제대로 구분하셔야지만 가능하다. 요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만약에 잘 들어. 만약에 여기에 높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높이는 얼마일 거냐면 여기다 1을 집어넣은 값일 테니까 얘가 2일 거야, 분명히. 그지? 2겠죠. 근데 진짜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진짜 이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가짜 2는요? 있어요. 왜일까요? 1을 왼쪽으로 갈 때랑 오른쪽으로 갈 때 여기도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y값이 이쪽으로 가까워진다는 얘기거든. 근데 가까워지지만 2는 아니야. 가짜 2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2 플러스가 되겠고 이쪽으로 가는 거는 2 마이너스가 되겠지만 진짜 2는 아니죠. 하지만 얘가 가까이 가는 걸 우리는 극한값이라고 치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얘가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똑같이 2로 수렴한 건 맞으니까 얘는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이 일단 이렇게 써주고 그때의 y값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2라고 치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답이 2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조금 의심병이 돋는 친구들은요, 컴퓨터로 계산해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한번 해볼까? 컴퓨터가, 내가 컴퓨터는 아니지만 요거의 가짜 값인 1.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1을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다가 넣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1.1 빼기 1. 그러니까 이 새끼가 진짜 0이 아니야. 가짜 0, 0.1처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1.1 빼기 1. 여기는 1.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형냐들. 그럼 뭐가 되니? 이렇게 하시면 0.1이죠, 0.1. 0.1, 0.1. 요거 계산하시면 2.1이 돼요. 얘가 가짜 0이니까 약분이 되겠죠? 2.1. 2가 되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1.1이 아니고 1.000000001 이딴 새끼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거의 2가 되겠죠? 그래서 2로 존재한다. 그래서 2로 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내가 계산하기 귀찮아서 1.1로 보여줬지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가리 속에는 1.0000001 이딴 새끼 집어넣는 생각하시면 거의 2가 되겠죠. 그죠?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정리. 그래서 어쨌든 가짜 값입니다. 저 2라는 새끼는 진짜 값이 아니야. 그렇지만 2라고 치자라는 느낌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숫자를 여러분이 한번 넣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중요해. 극한값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0이 되는 소자 이렇게 약분을 시키려면은 인수분해가 연습이 많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학상에 있는 기본적인 인수분해는 다 잘 아는 상태에서 수투를 하셔야지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상적으로 극한값을 계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 보통은 인수분해를 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굿! 좋아요. 안 어렵죠? 여기 안 어렵죠? 웰던. 지우 괜찮아요? 약간 괜찮죠? 아직까지 뭐 딱히 멀리는 없어요. 그냥 약간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막 이해했던 친구들은 조금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꼬우시면은 대학교 가서 수학과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봐주세요. 증명이 어려워. 막 입실로 덴타 증명법이라서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가서 수학을 외웠던 애들이 있잖아요. 걔네들이 적응을 못해. 그러니까 수학 교육과를 갔어. 내가 이제 열심히 문제 풀고 해가지고 막 점수는 좀 나와서 갔어. 근데 수학 교육과나 수학과 가시면은 그런 거 안 가르쳐. 문제를 안 풀어. 이제 대학교 가면 문제를 안 풀어요. 문제 푸는 거는 이제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푸는 거고 평소에는 교수님이 문제를 안 풀어줘요. 하나도. 걔네만 알려줘. 걔네만 알려주고 왜냐면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외워가지고 운 좋게 상위권 간 애들. 왜냐면은 상위권 대학 가는데 수학을 못해도 갈 수는 있어요. 만약에 네가 국영수에서 수학만 4등급인데 나머지 과목은 다 100점이나 1등급이 나왔어. 그냥 연고대 가잖아요. 만약에 다른 거 100점 나왔어, 수능이. 수학만 4등급이면 연고대 갈 수 있어요. 표준점수가 존나 높거든. 꼬다리 1등급 말고 다 100점, 올백. 나머지 다 올백이고 수학만 4등급이야. 연고대 갈 수 있어. 정시로. 갈 수 있어요. 다 100점 나오면 표준점수가 깡패거든. 만약에 국어랑 과탐이 존나 어렵게 나와가지고 만약에 표준점수가 졸라 깡패처럼 나와. 그러면 진짜 프리패스가 돼버려요. 물론 의대는 어렵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론적으로 서울대도 갈 수도 있어. 만약에 국어랑 과탐이 졸라 어려워가지고 표준점수가 1.5배로 뛰게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돼버려. 근데 아시다시피 수학이 표준점수가 높아. 왜냐면 평균이 낮거든. 가능해, 얘들아. 가능해. 그럼 이제 수학 사따기가 연고대 가가지고 수학교육과 선생님 수업 듣고 있어 힘들죠, 당연히. 물론 이제 그런 애들 수학에 가진 않겠지. 이제 본인도 아니까 안 가겠지만, 만약에 가면 이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나 이제 또 하나 미안. 내가 뻥쳤네. 아까 내가 리미트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 하나 더 나와요. 존나 미안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팔자로 눕힌 거 있죠. 팔을 눕히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팔이 누우면. 자, 요거 이제 하나 더 외워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인피니트라고 해요. 인피니트. 자, 인피니트. 여러분, 이게 자동차 마크기도 해요. 혹시 이제 지우처럼 약간 차로 혹시나 뭐 이제 관심 있는 친구들은요. 일본 가면 이거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마크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인피니트. 무한대라는 뜻이에요. 무한대. 그래서 영어로는 인피니트라고 하고요. 파이나이트가 유한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IN을 붙이면은 그렇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IM을 붙이거나, 근데 인피니트라고 하죠. 얘는요, 유한하지 않다. 무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값이 졸라 커지는 거를 우리는 무한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거는 선생님이 그러면 조예요? 아니야. 조도 아니야. 그러면은 뭐 경이에요? 아니야. 해예요?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야. 조경해가 아니고 계속 커지는 상태예요. 이거는 좀 알아야 돼. 계속 커지는 상태.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졸라 큰 수다라고 생각해도 되긴 되겠지만, 정확한 정의는요, 이 새끼는 수가 아니에요. 상태예요, 상태. 무한대는요, 물론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초등식으로 그냥 가볍게 이해하면은 졸라 큰 수야 해도 돼. 나도 그렇게 가끔은 해. 근데 정확하게 과학구까지 가시게 되면 이 새끼 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새끼는 상태예요, 상태. 커지는 상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과학의 어떤 현상 중에서 계속 커지는 새끼가 있어요. 수십조 년부터. 조까지는 아니겠다. 조까지 되나?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과학의 어떤 하나 미친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커지는 상태예요. 그 새끼가 누군지 알아요? 두 글자. 여러분들 볼까요? 초성 알려줘요? 이거 뭐예요? 인형 말고 우주예요. 우주는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우주가 이제 종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커지는 상태, 팽창해요. 여러분들, 우주가 무슨 속도로 팽창한다고 배웠죠? 빛의 속도로 팽창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라가지고 빛의 속도를 갔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우주의 끝을 알고 싶어. 여러분들이 빛의 속도로 막 가고 있어요. 우주의 끝을 만날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만나요. 이미 우주는 많이 커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평생 달려도 우주의 끝을 못 봅니다. 빛의 속도로. 그러면 빛의 속도보다 빨라야지 갈 수는 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순간 이동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그 과학에서 빛의 속도보다 빨리 이동을 하게 되면 시공간을 뚫는다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오면서 영화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게 어떻게 되겠니? 여러분이 살고 있을 때 안 될 겁니다. 어쨌든 우주처럼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무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무한대가 양수로 커질 수도 있겠지만 음수로 커질 수도 있긴 하겠죠. 그걸 우리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해요. 이런 느낌. 그래서 얘는 수가 아니고 상태야. 존나 커지는 상태, 졸라 작아지는 상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얘들아? 요 기호만 알면 돼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함수가 x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그놈이 만약에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가깝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한다. 즉, x가 졸라 커지는 상태가 되면, 그냥 이제는 졸라 큰 수라 생각해도 돼. 졸라 큰 수가 되면은 어떤 값으로 간다. 가까이 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런 루트 x가 있어요. x가 졸라 커지면요, y값은 어떻게 될까요? 졸라 커지겠죠. 물론 느리긴 하지만 얘는 어떤 값으로 수렴하지 않아요.
계속 커지기 때문에. 맞니? 선생님, 그러면 로그 함수 같은 경우 있잖아. 우리 배웠잖아요.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천천히 증가하잖아. 훨씬 더. 맞아요. 졸라 천천히 증가해. 그렇지만 얘도 어쨌든 커지면 커질수록 천천히 미묘하게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주 끝까지 가게 되면 이 새끼도 결국에는 엄청나게 큰 수가 돼요. 맞아요? 안 돼.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이미 알고 있어. 어떤 함수 중에서 무한대로 갔을 때 어떤 새끼로 가는 게 있어. 혹시 알아요? 어떤 새끼일까? 이미 알고 있는 함수 중에 하나 있어. 여러분들 시험도 봤어요. 최근에. 뭘까요? 어떤 함수가 그지? 어떤 함수가 그러죠? 이런 새끼. 유리함수.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걸 얘기할 수가 있겠죠. 왜요, 쌤? x가요.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요. 진짜 2가 되긴 돼야 안 돼요. 진짜 2는 평생 안 돼요. 그러니까 2로 가까워지는 거 맞습니까? 이래? 요 케이스에선 얘가 2 플러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뭐라고 치자? 2라고 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x가 이쪽 방향으로 가도 되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되시면 만나요, 안 만나요? 못 만나죠. 슬프게도 못 만나지만 어쨌든 2라고 치는 거죠. 정확하게는 2 마이너스가 되는 거겠지만 뭐라고 치자? 2라고 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유리함수라는 친구가 대표적인 이런 예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x가 무한히 커졌을 때 특정한 값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쌤,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렇게 fx는 3 이런 거 되면 어떻게 되나 묻는다라면 3 같은 경우는 상수함수죠. 무한대 값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무조건 3 되는 거 맞아요? 그죠? 왼쪽으로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3 되겠죠? 그때의 3은요, 진짜 값일까요? 가짜 값일까요? 진짜 값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진짜 값 3이 돼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극한 값도 3이고 진짜 값도 3이 되는 거죠. 됐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다. 괜찮니? 자, 그러면 밑에 예제 하나가 있는데 이거 가볍게 한번 봐볼까요? 이미 했지만, 자, y는 x분의 1은요 기본 형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은 y 값이 뭐가 됐니 물어보시면 이 새끼는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얘는요 0보다 살짝 큰 0 플러스입니다. 맞니? 자,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쪽으로 보는 거죠. 0보다 살짝 밑에 있죠. 0 마이너스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귀찮으니까 그냥 0이라고 치자 이렇지만 실제 0은 아닌 겁니다. 이해되셨죠? 좋아요.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너네들이 알고 있는 유리함수가 대표적인 이 새끼의 예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알겠지? Well done. 내가 찍을 동안 그거 해놔야겠다. 이제 진짜 새로 나온 게 없어요. 네, 미안해요. 내가 인피니트를 내가 까먹었다. 이제 없어요. 혹시 단위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괜찮아요? 사실 이해라고 말하기도 미안해요. 여러분, 이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냥 기호 자체 그 의미를 아시면 됩니다. 전일 좋아요.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로 따랑. 미안, 이건 아까 했구나. 요거 이임 했구나. 요거는 똑같은 거네. 미안, 내가 페이지 잘못 만들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자, 이제는 발산에 대해서 한번 배울까? 근데 발산도 이미 얘기를 했는데 수렴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산이라고 해요. 다시 수렴하지 않는 것을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여러분도 쉽게 생각하면 돼. 똑같은 수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걸 수렴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가 아닌 것들 그냥 다 발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자, 지금 여러분들 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어차피 요거랑 같은 건데 양인지 음인지 보는 거니까 요것만 이해하셔도 밑에 건 저절로 될 겁니다. 자, x가 a로 가는데 자, 보시면 이번에는 아까는 x가 플러스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는데 이번에 x는 어떤 특정한 수로 가는 거예요. x가 어떤 특정한 수로 가는데 fx는 y값이죠. 높이가 발산한다, 높이가 발산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까는 x를 절로 보냈고 x를 절로 보냈을 때 y값이 궁금했다면 이번에는 x를 어떤 특정점으로 보내는 거야. 근데 그게 y값이 어떻게 되냐 보는 거예요. y값이 존나 커지느냐 아니면 작아지느냐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거 혹시 로그 함수 중에 기억나나요? 밑이 1보다 작은 로그 함수는 이런 식으로 감소한다라고 배운 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로그. 그래서 얘를 로그 만약에 뭐 2분의 1 x 빼기 1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라고 한번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나요? 왜? 이거 이해되니? 얘가 마이너스 로그 2의 x 빼기 1이란 그래프가 될 테니까 원래 로그 2x 그래프를 그려서 1만큼 시프트 한 다음에 꺾어 올려주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가 쳐봐. 자, 그러면 만약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점근선을 만약에 구해보고 싶어. 그럼 로그는요, 기억나요? 어떤 새끼를 집어넣었을 때 높이가 0이 되냐를 보시면 진수가 뭐가 될 때? 1이 될 때 얘가 0이 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2,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니? 만나는 점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점근선은요, 그것보다 1만큼 뒤에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니? x는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어렵나요? 이거 너무 어렵니? 봐봐. 이렇게 있을 때 수원 아직 어려운 친구들은 보세요. 자, 마이너스 로그 2의 x는요, 로그 2분의 1 x랑 같아요. 이 친구가 x가 1일 때 0이 되는 거니까 얘는 원래 1,0을 갖고 y축에 대해서 점근선을 가지니까 이런 친구가 됩니다. 얘를 내가 다 같이 1만큼 쉬프트 하시게 되면은 1,0이 2,0으로 가겠고요. 점근선 y축이 x는 1로 가게 되겠죠. 왜냐면 y축이 x는 0이니까. 이해됐니?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쌤,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fx는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자, 이거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될까 낼까? 아까 했던 것좀 복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무슨 전제 깔렸죠? 이렇게 쓰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랑 왼쪽으로 가는 게 같을 때 됐던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얘가 오른쪽으로 갈 때는요, 1 오른쪽으로 가면요, y값을 존나 발산하죠. 플러스 무한대가 돼요. 근데 1 왼쪽으로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못 가요. 왜냐면 정의 자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얘기를 쓰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 그래프가 fx가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아니고 요걸 내가 좌우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만약에 이지랄 하는 놈이 있다 쳐봐. 즉 1에서 정의가 안 되는 이런 해결망치가 그래프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런 경우에는 2로 가까이 오른쪽 갈 때나 왼쪽으로 갈 때나 다 위로 향하는 거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 무한대를 써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걸 갈 때는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같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유리함수 다시 또 소환해 볼까요? 자, 유리함수는요, 저런 거 가능합니다. 보세요. 만약에 유리함수가 이런 게 있다 쳐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만약에 2야. 이 친구가 만약에 얘도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리미트 쌤, x가 1로 갈 때 얘는요, 요거입니다 라고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잘 생각해봐. 못 쓰요. 왜냐면 얘도 1로 가까이 가면요, 얘가 위로 이쪽으로 발산되고요, 1을 왼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밑으로 발산하게 돼요. 얘도 아쉽지만 이런 거 못 씁니다. 이게 됐죠? 근데 만약에 유리함수 이 그래프를 뭐 절대값 같은 걸 뭐 어쨌든 해가지고 얘를 만약에 이렇게 바꿨어. 예를 들어서 요 경우에는 1로 플러스로 가도 위를 향하고 1을 왼쪽으로 가도 위로 향하는 거 맞아요? 이때는 얘를 써셔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로 어떤 포인트로 가까이 갈 때는 요것도 똑같이 오른쪽과 왼쪽이 같다란 전제에서 표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다르면은 얘도 귀찮지만 나눠서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래프로 뭔가 해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어쨌든 표기 자체는 x가 a로 갈 때 y 값이 어떻게 되니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예제를 좀 이상한 거 들긴 했는데 한번 여러분 밑에 있는 요 예제 있죠? 요거 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fx가 x제곱분의 1이라고 했을 때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릴 줄 모르잖아. 숫자 같은 거 집어넣으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천천히. 처음 보는 그래프 다 그러는 거야. 자, 얘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점점 작아지죠. 100 같은 거 집어넣어. 그럼 10,000분의 1이 돼. 얘는 절대 0은 못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쪽으로 들러붙게 됩니다. 이해됐니? 마이너스 100 이딴 거 집어넣어도 어쨌든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실수니까 얘도 이쪽으로 들러붙게 돼요. 이해됐니? 그리고 숫자로 집어넣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fx는요 무조건 양수예요.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즉 밑에서는 안 그려져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 여기다 숫자 집어넣으면 10분의 이런 거 집어넣어봐. 그럼 100 나오고 1000분의 1 집어넣어봐. 그럼 뭐 나와요? 100만 나와요. 그러니까 점점 x값이 0으로 가까워질수록 숫자가 졸라 커져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얘가 바로 x제곱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니? 숫자로 좀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될지를 상상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자, 0으로 가까이 가면은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높이가 발산해요. 그죠? 얘는 플러스로 발산하죠. 플러스 무한대가 답이 되겠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값이 아니고 상태예요. 계속 커지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요것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0으로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같기 때문에 그러한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른쪽 가든 왼쪽 가든 같으니까 쌤,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값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어렵지 않죠? 자, 정리.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무한대 발산. 만약에 거꾸로 밑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아직은 배우지 않은 함수들 있죠. 이런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릴 수가 있어요.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어떻게 될지 상상하는 거예요. 알겠지? 나중에 이제 고3 미적분을 배우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도 이제 규칙이 다 있어요. 그런 걸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는 함수가 별로 없어. 다항함수, 1차, 2차,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함수, 그 다음에 뭐이냐, 유리함수, 무리함수. 요게 딸랑 이게 다거든. 그거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보셔야 돼요. 됐죠? 자, 볼게요. 다음 거. 자, 이제 이쪽을 볼 건데, 형님들. 네, 이쪽을. 잘 보세요. 자, 위에 있는 건 아까 했던 예제고요. 이제 밑에 있는 건데, 자, 위에랑 밑에 차이가 뭐냐면, 높이를 마이너스로 인버스한 것밖에 차이가 없죠. 그럼 아까 그래프를요, 밑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아까 어떻게 됐니? 0을 기준으로 x제곱분의 1은 요런 그래프였다라고 한다면 얘를 밑으로 바꿔주는 게 마이너스를 붙인 거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를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x가 0으로 갈 때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밑으로 꺼집니다. 밑으로 꺼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이렇게 되겠죠. 되셨죠?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는 위로 치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는 밑으로 치는 게 함수값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x로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x가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구분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둘 다는 안 돼요? 둘 다 왜 안 되겠니?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봐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쳐볼게요. 2차 함수가 뭐 이따 쳐봐.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거 물어봐. 쌤 이런 거 표기돼요. 리미트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갔을 때 fx는 뭡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x가 오른쪽으로 한없이 갔을 때 y값이 궁금한 거죠. y값도 한없이 위로 가죠? 그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대가 여러분들 커지는 상태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2개 있든 1개 있든 그거는 표기상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fx다. 얘는 뭐가 될까요? 음의 방향 왼쪽으로 가는 거죠. 왼쪽으로 갔을 때 y값이 궁금해요. 위로 가는 거 맞아요? 얘는 이것도 플러스 무한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니? 수원에서 배웠던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 쌤, 만약 이런 건 어떻게 돼요? fx는 x의 3승. 자, 호람수 기억나시나요? 수원에서? 예, 이렇게 된다 배웠죠.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쌤, 만약에 요걸 물어보시게 되면은 얘가 x가 오른쪽으로 할 때 y값을 물어보는 건데 얘 존나 커지죠? 그러니까 플러스 무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밑에는 어떻게 됩니까? x가 왼쪽으로 가시게 되면 밑으로 꺼지는 거 보여요? 그때는 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수의 모양과 양상에 따라서 여러분들 표기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그래서 무한대 표시는 커지는 상태다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됐고요. 요것도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죠, 그죠? 삼승이 보라색 그래프가 되는 건데 플러스 무한대면 이쪽으로 하고 마이너스면 이쪽으로 간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거 10초 정도 줄 테니까 그래프 그리시고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무한대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돼도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함수에서 쓰느냐 그거만 중요한 겁니다. 됐지? 보라색 그래프가 현재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이렇게 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지금까지 이제 약간 약속에 대해서 배웠고요. 자, 아직도 약속인데 이제 이거 딱 하나 배우면은 이제 여러분들 수능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오늘 배운 게 여러분들 실제로 수능 5급까지 잘 이해했으면은 수투 기준으로 한 7점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배운 것만. 보통 3점짜리 하나랑 4점짜리 하나가 여기서 나옵니다. 7점 정도 올랐다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내가 이미 다 설명했어요. 좌극한은 뭐냐면 왼쪽으로 가까워졌을 때의 극한값, y값을 물어보는 거예요. 얘는요, 오른쪽으로 가까워졌을 때의 그때의 극한값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까 내가 얼른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있어. 이런 게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얘가 2로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것과 2로 오른쪽으로 가까워지는 게 있는데, 그러면은 얘는 왼쪽으로 가까워지게 되면 3보다 살짝 밑에 있으니까 3 마이너스가 되겠고, 같은 원리 얘는 3보다 살짝 위에 있으니까 3 플러스가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똑같은 놈으로 가게 되게 되면은 얘는 극한값을 여러분이 3으로 정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과 왼쪽으로 따로따로 구분해서 가까이 보내는 거를 강조하고 싶을 때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개념을 쓰고, 그래서 그 수보다 살짝 작은 거를 마이너스해서, 마이너스가 되면은 A를 기준으로 살짝 작은 걸 얘기하는 거니까 왼쪽으로 가까워지게 되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좌극한이라 부르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A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조금 오른쪽으로 가깝게 되면은 A보다는 크니까 A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플러스는 우극한, 마이너스는 좌극한이 된다는 거를 그림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랬을 때 이것도 내가 이미 얘기를 했는데,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반드시 같을 때에만 우리가 이거를 뿔말을 구분하지 않고 쓴다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거 내가 강조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보세요. 자, 요 예제로 한번 가볍게 보면은,
2를 오른쪽과 왼쪽으로 갔을 때, 자, 오른쪽. x를 2를 오른쪽 하는 거랑, 그죠? 맞아요? x를 2의 왼쪽으로 보냈을 때 값이 모두 어떤 가짜 값으로 동일하냐면 3이라는 가짜 값으로 동일해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두 개가 같을 때는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말고 그냥 뿔마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쓰면은 알아서 왼쪽 오른쪽이 같다라고 치자라는 거니까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 이렇게 좌우가 같아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멋있게 표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요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표기한다. 다시 왼쪽과 오른쪽의 극한값이 같아가지고 다음과 같이 뿔마 구분 없이 이렇게 예쁘게 딱 쓸 수 있을 때 우리는 극한값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두 놈의 좌우가 같은 것을 향할 때 우리는 뿔마로 구분 없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는 극한값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발산할 때는 어떻게 되니? 만약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것도 발산입니다. 수렴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는 왼쪽 극한값과 오른쪽 극한값이 다르죠? 그럼 합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극한값을 갖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놈을 같이 향해 갈 때만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처럼 다른 놈을 가리키게 되면은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요 얘기예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경우에만 우리가 뿔마를 생략한 요런 형태로 쓰는 건데 그럴 때 우리는 극한값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표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존나 중요해. 이거 존나 중요해. 그래서 수능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3점 4점이 어떤 함수를 줬어. 그러고 나서 이 새끼가 극한값을 갖기 위한 조건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된다를 이용해서 푸시면 되는 겁니다. 왼쪽으로 다가가는 것과 오른쪽으로 다가가는 것이 같을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니? 이해돼요? 이미 내가 아까 앞에서 다 설명을 하긴 했어요. 어느 정도는. 자, 그러면 이제 좀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이런 거 좀 궁금할 수 있어. 쌤, 오케이.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럼 만약에 쌤, 연속하지 않은 것과 연속한 거랑 그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정확하게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이미 다음 시간에 배우긴 할 건데 어떤 x는 a에서 연속하는 거랑 잘 들어. x는 a에서 극한값을 갖는 거랑 이 두 개가 같은가요로 구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수능에서는. 자, 연속은 뭐냐면요. 어떤 a라는 포인트에서 연속이라는 얘기는 a라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함수가 연속해야 돼요. 마치 이런 느낌. 이걸 우리는 연속 함수라고 그러죠. 이 연속 함수는요.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이 이렇게 있을 때 그놈의 극한값과 진짜 값이 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걸 우리는 연속 조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연속 조건은 반드시 리미트 x는 a의 좌극한 값과 가운데 있는 찐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가짜 값이 세 개가 다 같을 때 우리는 연속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연속의 정의야. 어떤 A라는 포인트에서 연속한다는 거를 보이고 싶어 라고 한다는 얘기는 왼쪽과 오른쪽과 가운데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운 내용인데 미리 설명 조금 해주는 거야. 구분 좀 시키려고. 근데 얘는 뭐냐면요. 극한값만 가지면 돼. 그 말은 뭐냐면 연속해도 당연히 그 가운데 포인트와 오른쪽과 왼쪽 모두 같은 놈을 바라보겠지만 얘가 근데 뚫려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뚫려 있다는 얘기는 정의가 안 돼.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오른쪽으로 가나 왼쪽으로 가나 어쨌든 극한값은 가짜 값으로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을 갖는 조건은 여기서 이 새끼만 빠지면 돼요. 가운데 값만. 즉 무슨 말이냐면 와 뭐만 같으면 돼? 우만 같으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조건적으로 왼쪽이 까다로워요? 오른쪽이 까다로워요? 오른쪽이 병신 왼쪽이 까다롭죠.
얘는 함수값마저도 같아야 되는 거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개념과 소개념의 기준으로 보면은 까다로운 게 소개념이죠. 얘가 소개념이 되는 거고 얘가 대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충분 조건 막 옛날 배웠잖아요. 그거 뭐 수학하러 굳이 한번 이용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극한값을 갖는다라는 게 더 큰 벤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고 연속하는 게 더 작은 벤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요 좌랑 우랑 함수값이까지 다 같아야 된다라면 얘는요 그래도 되고 안 그래도 돼. 좌우만 같아도 상관없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크게 좀 잡아줬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까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연속 조건은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면 또 나오기는 할 겁니다. 왜냐면 너무 중요해서. 근데 지금은 요것만 알려줘도 되긴 됐는데 여러분들 요거까지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통 세트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이해됐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요 얘기도 내가 또 언급을 할 거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배우게 돼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제 극한값을 갖는 거나 그죠? 연속한 게 이렇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더 배우면 이제 미분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럼 미분은요 더 소개념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내가 나중에 언급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존나 중요해요. 오늘 배운 것들 중에 그 극한의 일단 기본적인 정의 있죠. 그거 아는 거랑 요거 연속 조건이나 극한값을 갖는 조건에 대해서 구분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은 우리 뭐라 하죠? 필요 충분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럼 만약에 어떤 함수가 만약 연속 함수야. 그럼 무조건 극한값을 갖겠죠. 근데 거꾸로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얘가 극한값을 갖는다라고 해서 연속 조건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가능한데 이쪽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필요 조건이니 충분 조건이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관계랑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랬지? 얘에서 이 새끼가 만약에 P야. 조건 이 새끼가 Q야.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잖아요. 얘는 P는 Q이기 위한 그럼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물론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그냥 수학 아는 척 좀 한번 해봤어요. 니들도 뭐 알 테니까. 됐니? 이거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냥 2분 3분이면 끝나요. 그냥 툭툭툭 그냥 말로 하시는 겁니다. 정리. 내가 잠깐 물 좀 떠올 동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맨 처음에 극한 정의하는 거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제 풀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혹시 헷갈리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거는 약간 내가 증명해주는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 그 표시를 이해보다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부끄러워하지 말고 편하게 질문하세요. 알겠죠? 지금 내가 수업 평소에 가르치는 거랑 다르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는. 그죠? 결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처음에는 그래요. 이제 미분 때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평소에 했던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르칩니다. 미분은. 혹시 여기서 정화 말고 또 윈터 하는 애 있어요? 지원 하는 윈터? 윈터 안 해? 윈터 안 하고. 정화는 아까 윈터를 들으면 이거는 뭐 이제 정보적인 거니까 그 오후 1시부터 5시에 강의가 있어요. 내가 하는 건 아닌데 새로 오신 쌤이 있거든요. 남자쌤. 그분이 아마 수원? 수투? 확통? 다 한다. 그거 바쁘다. 수원, 수투, 확통이랑
공통 1, 공통 2까지 해가지고 한 분이 다 하셔. 그분이 하시는데 만약에 정화 같은 경우는 이거 듣다가 만약에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면 그분 것도 한번 들어보는 건 나쁘지 않다. 어차피 무료거든. 아마 2개인가는 무료일 거야. 윈터를 들었을 때. 근데 왜냐면 윈터가 이번에 아마 학원에 거의 모집이 안 됐을 거야. 일단 내가 여기 하는 것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학생이 좀 적을 거거든. 정화는 만약에 수트 들었는데 만약 학생이 별로 없으면 또 질문 거기서 또 많이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용하세요. 글쎄 되게 좋아요. 착해. 또 공부 되게 잘하셔요. 약간 학자 같은 스타일이셔. 학자 같은 스타일이시거든. 그래서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나하나 다 따지시고 그분도 약간 외우게 안 시키는 분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나 얘기 좀 나눠봤었는데 왜냐면 외우게 시키는 강사는 내가 추천 안 해요. 왜냐면 니네들이 망가지거든. 근데 그분은 그런지 아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처럼 막 시끄럽게 떠는 스타일은 아닌데 약간 고고한 학처럼 가르치는 느낌이기는 해요. 그래서 약간 학구적인 애들은 약간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그래서 윈터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무료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오케이. 혹시 이거 미리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10시 반부터 12시까지 혹시 뒷타임 있는 사람 있나요? 없죠? 어차피 10시 원래 우리 학원이 9시부터 10시 반만 내 강의고 그 뒤로는 여러분들이 클리닉을 하는 건데 근데 어차피 지금 오전에는 여러분들 질문을 받아줄 선생님은 안 계세요. 그래서 내가 그 공지했듯이 클리닉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월화수목 금토일 편한 시간 오시면 여러분들이 클리닉을 편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확통화 듣는 애들이 어차피 계약을 안 했어. 계약이 아니라 방학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어제 뒷탈 시험도 안 하니까 오늘은 내가 그냥 같이 내가 문제를 좀 풀어줄까 하거든. 그래서 혹시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내가 좀 해줘도 될까요? Are you okay? 만약 뒤에 혹시 학원 있으면 얘기해. 도코티 이 새끼가 씨발 학원 잡아가지고 내가 영어 못 갔어요. 그 들 하면 안 되고.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왜냐면 지금 확통하는 애들이 광북이랑 어디냐 진성이야. 근데 광북 진성이 제일 시험이 늦게 끝나요. 그래가지고 아직 그 방학을 안 했어. 그래서 목요일부터 걔네들 시험을 듣거든. 그래서 내일 모레부터는 내가 해주고 싶어도 못해. 내가 직접 이렇게 풀어주는 거 못하고 오늘은 어쨌든 뒤에 수업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내가 인강은 내가 새벽에 찍어도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밤에 찍어도 되니까 오늘은 그냥 니들 좀 해줄게요. 목요일에는 내가 못해줍니다. 하면서 도일이 이 새끼 변했어 이러면 안 돼요. 시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근데 다른 학원이 학교가 지금 방학을 안 해서 내가 조금만 해줄게요. 대신 많이는 안 해도 한 30-40분 정도 추가로 좀 더 해줄게요. 알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수능 3점짜리 한번 가볼까요? 수능은 아니고 그냥 뭐 교육처 모의고사 할까봐.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그래프는요 다 병신 같은 그래프들이에요. 뭐 정상적인 새끼가 없어. 다 뭐가 아파. 뭐 분절이 돼 있거나 뭐 뚫려 있거나 막 그래요. 칼 맞거나. 자, 요런 그래프가 있는데 자, 다음과 같은 값을 구하라 돼 있습니다. 자, 딱 30초 줄 테니까 한번 니들 한번 해보세요. 자, 답 한번 만나보자. 지금 배웠던 걸 이용하는 겁니다. 뿔마가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같다라는 거 전제로 까는 거예요. 만약에 학교쌤이 실수로 뿔마가 없는데 그랬으면은 그 문제 오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오류는 거의 안 내시겠지만 근데 이게 기호가 작아가지고 학교쌤이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런 것들에서 어쨌든 수능은 절대 그런 실수가 없는데 암산으로 되시나? 문제 푸니까 분홍색 좀 갖고 와야겠다. 물질이 어딨노? 답 나와? 나와야지. 자, 봅시다. 첫 번째. 자, 지금 보시면은 얘는 뿔마가 나눠져 있는데 얘는 뿔마가 없죠. 뿔마가 없다는 얘기는 같다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0 봐볼까? 0 근처가 여기야. 0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이
같은 값을 가리키고 있죠. 자, 연속이라면 여기가 채워져야 되겠지만 연속이 아니더라도 그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갑니까? 1로 가는 거 맞아요? 이 새끼는 1입니다. A는 1이에요. 자, 그럼 A1은 가짜 값이야, 진짜 값이에요, 형냐들? 가짜 값입니다. 정확하게는 1 플러스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뭐라고 치자? 1이라고 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니? 좋아요. 자, 다음에 3 플러스. 자, 3 기준은 오른쪽 갑니다. 자, 얘는요 2로 가까워지고 있죠. 근데 2보다는 살짝 밑이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2 마이너스라고 하나, 근데 뭐라고 치자? 2라고 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니? 자, 이거 한번 가볼까요? 3 마이너스 3보다 왼쪽 여기요. 4보다는 살짝 밑이네요. 그래서 4 마이너스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뭐라고 치자? 4라고 치자. 더하시면 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어렵죠? 수능에서 이런 거 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3점짜리로. 알겠니? 꼭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것도 한 30초 정도 줄 테니까 한번 니들 한번 해보세요. 어렵잖아요. You can do it, guys. 요건 조금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자. 자, 답 나오셨죠? 한번 도전해볼까요? 자, 마이너스부터 2까지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블라블라블라 돼 있다. 자, 요 놈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얘는 플러스가 있는데 얘는 없네요. 자, 없다라는 얘기는 좌우가 같다는 전제가 있는데 실제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좌우 보시면 그래 보이네요. 같네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다른데 학교쌤 실수 이걸 했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 문제 오류해 하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얘는 1로 가까이 가죠. 근데 얘는 1 기준으로 위로 가고 1 플러스, 얘는 1 기준 밑에 있으니까 1 마이너스인데 어쨌든 1로 치자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1.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좀 중요한데 자, 잘 보세요. 자, 이게 좀 복병이야. 내가 한번 넣어봐. 그럼 이거 1 플러스는요 진짜 1이에요? 가짜 1이에요? 가짜 1이에요. 약간 1.1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1.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0.1이 되죠. 그러면 0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가짜 0이 되는 겁니다. 자, 봐봐. 가짜 1을 집어넣었어요. 자, 보세요. 이거 존나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다가 여러분 1.1 같은 1 플러스를 넣는 거잖아. 1 플러스 넣게 되면 가짜 1에서 진짜 1을 빼기 때문에 가짜 0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 가짜 1에서 진짜 1에서 진짜 1을 빼면 진짜 0이 돼요. 근데 얘는 가짜 1에서 진짜 1을 빼니까 가짜 0이 되겠죠. 근데 가짜 0이 0보다 살짝 크겠죠. 0 플러스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0보다 오른쪽이니까. 0보다 오른쪽. 뭐예요? 0이네요. 아, 근데 0보다 살짝 위에 있죠. 0 플러스라고 하나 우리는 0이라고 치자. 그러면 1 더하기 0이니까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정말 괜찮아요? 이렇게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풀 줄 아셔야 되겠다. 됐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고 오늘 그래도 내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쉬는 시간 한 10분 정도만 주고요. 내가 그거를 좀 알려줄게. 심화 개념을 뭘 알려줄 거냐면은 합성함수의 극한이라는 거 좀 알려줄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원래는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고등 하에서 여러분들 어려울 때는 합성함수랑 역함수잖아요. 역함수의 극한까지는 안 나와. 그건 교과가 아예 바뀌야. 근데 합성함수의 극한은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따가 쉬는 시간 10분만 딱 갖고 합성함수의 극한 가볍게 설명해 준 다음에 내가 좀 질문 문제 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쉬는 시간 많이 안 드리고 10분만 드릴게요. 쉬는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극한 그래프 보고
해석하는 건 한번 해봤고, 자, 이제 뭐 해볼 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좀 알려줄 거예요. 합성함수 그래프. 자, 우리가 이제 수학과에서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못 그리겠다는 친구들은 수학과 다시 공부하셔야 되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는. 자, 거기까지 내가 설명할 수는 없고,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할 거는 합성함수의 이제 극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쌤,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 배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g, fx랑, 그죠? 당연히 달라요. f, g의 x는 다릅니다라는 거 배우셨을 겁니다.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얘를 표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끝에 거를 인풋으로 넣는 거니까 얘는 g.f x다라고 이렇게 쓴다라는 거 배우셨죠, 그죠? 얘는 그럼 같은 원리로 뭐가 됐냐면 얘는 gx를 f에 넣으니까 f.g의 x가 되면서 요쪽이 먼저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수학과에서 배운 적 있죠. 기본적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구분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걸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자, 리미트 x. 잘 보세요. 어떤 별로 간다라고 쳐봐. 별로 갔을 때. 자, f, g, x. 이거랑요. 리미트가 여기가 없고요. f, 리미트, x가 별로 갈 때 gx. 자, 일단은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일단 학교 시험에서 내시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위에 것만 알아도 돼. 그래서 내신에서 밑에 거 내는 거 진짜 범죄야. 이건 좀 범죄인데 어쨌든 내가 뭐가 다른지 내가 가볍게 1분이면 설명이 되니까 한번 해주긴 할 거고, 시험에서는 얘밖에 안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뭔지는 내가 이따 설명해 줄 건데, 일단은 시험에 내신에서는 나온다라면은 요거는 나올 수 있기는 하고 수능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아요. 수능은 안 나옵니다. 내신에서만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선생님이 교육과정은 옛날 거에는 있었는데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내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로그에서 정수 부분이나 소수 부분이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근데 학교쌤들이 가끔 이상한 학교는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르치고 내면은 범죄는 아니잖아. 근데 가르치지도 않고 내는 건 범죄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학교에서 한번 보시고, 학교에서 만약 이거 설명하시게 되면은 나올 수 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 어렵진 않아. 자, 일단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친 이 친구에 대해서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자,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별로 갔을 때 이 별을 일단 여기 x에다가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x에 가니까. 그지? 그러면 그 상태에서의 함수 값을 다시 f에다가 넣는 거야. 그리고 나서 치자야. 다시 별 값을 여러분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가짜 값을 가지고 계속 넣는 거야. 넣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하자고 치자가 바로 위에 거고요. 밑에 거는요, 요거를 여러분들 넣은 상태에서 값이 뭐가 나올 거잖아. 그거를 가짜 값이라고 하지 말고 친 값에 대해서 여기다 넣는 거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잘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면 바로 알아. 자, 요거 내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1 양수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는 표기상 이렇게 되겠죠. g에 f에 1 플러스 요렇게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1보다 오른쪽을 볼게요. f에서 봐봐. f가 왼쪽이에요. 자, 1보다 오른쪽을 보는 거죠. 1보다 오른쪽은 요렇게 보는 겁니다. 2가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아직은 리미트가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얘는 리미트가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치는 게 아니야. 아직 치는 게 아니고 다 가고 나서 쳐야 돼. 일단은 얘는 2보다 살짝 작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2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미트 아직 안 끝났어요. 리미트 g의 2 마이너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는 이제 이쪽에서 보시는 거예요. 2보다 왼쪽 뭡니까? 여기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죠? 0보다 살짝 작죠? 0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이제 여기서 치는 거예요. 0 마이너스라고 치자.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0입니다. 이렇게. 됐니? 다시 여러분들이 가짜 값을 집어넣은 거를 계속 가짜 값을 가지고 계산하다가 마지막에 리미트를 치는 거니까 그 가짜 값을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엔 G 마이너스. 자, 이 마이너스를 G부터 넣지. 자, 2보다 왼쪽이니까 2보다 왼쪽은 여기네요. 그죠? 그럼 0보다 밑에니까 0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0 마이너스예요. 됐니? 그러면은 0 마이너스를 F에다 넣어요. 0 마이너스 F에다 넣으니까 0보다 마이너스 밑에죠. 요쪽이죠. 왼쪽. 요거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네요. 이 마이너스는 상수함수죠. 진짜 값이에요. 이 새끼는 리미트를 치든 안 치든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얘는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럼 두 개 더하시니까 답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가짜 값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마지막에 치자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한번 또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연습해 볼까요? 또롱. 여러분들 교환은 없어요. 그냥 이건 교과과정 외라서 그냥 내가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보시면은 2011년도니까 선생님이 10학번이거든요. 그거보다 뒤잖아요. 그러니까 내 세대 때는 이게 교육과정으로 수능에 나왔었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내신에서 그날 조금 학교에서 알려주시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은 FF 자기 자신을 합성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가지고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0 잘 안 보인다. 미안해요. 이게 0 잠깐만요. 이렇게 흐릿할까? 쏘리 잠깐만요. 0 미안해. 잠깐만. 이 그래프가 어딨노? 플러스에 미안해. 플러스에 잘 안 보여서 써줄게.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 플러스니까 F에다 0 플러스를 넣는 거예요. 0을 기준 살짝 오른쪽이죠? 자, 0을 기준으로 살짝 오른쪽 보시면은 3을 가리키고 있죠. 근데 이거는 진짜 3이 아니고 가짜 3이죠. 3보다 밑에 있어요. 그래서 3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3 마이너스 다시 F에다 또 넣는 거죠. F에 3 마이너스니까 3보다 왼쪽.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는 플랫하죠. 플랫하면 진짜 값 3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3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니? 자, 오른쪽 가볼까요? 자, 2 플러스, 자, 2보다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색깔 바꿔서 2보다 오른쪽은 이렇게 되죠. 근데 얘는 3인데 플랫하네요. 얘는 가짜 값이 아니고 찐 값이에요. 그래서 얘는 3입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에는 뭐냐면 요게 진짜 3이 돼버려요. 됐니? 그럼 얘는 그냥 F3을 보시면 돼요. F3 뭡니까? 진짜 값을 집어넣었죠? 얘 진짜 값이네요. 2네요. 그래서 얘는 2입니다. 3 더하기 2는 5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아요. 가짜 값을 여러분 집어넣어가지고 진짜 값 구분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의 극한입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아가지고 요거는 로그 그 정수분야 소수분야 다르게 학교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내기는 해요. 알려주고. 그냥 가르치기도 쉬우니까. 근데 정수분 소수 부분은 또 실력 없는 쌤이 가르치면 좀 어렵거든. 그러니까 보통 학교생들이 잘 안 내요. 거기는.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한번 보셨고요. 이제 다음 거. 자, 여러분들한테 한 2분 정도 줄 테니까 그럼 요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그럼 노트 같은 거 아니면 교환 맨디 해보시면 아마 공간 있을 거예요. 맨디 있지 않나요? 아무데나 공간에다가 한번 요걸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고 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1 플러스, 잘 안 보일까봐 얘는 1 마이너스입니다. 자, 시작! 도전! 수능에 나오면은 요거는 기분 좋으면 4점, 기분 나쁘면 3점이라 보시면 돼요. 어려운 3점입니다. 어려운 3점. 어려운 3점. 왜냐면 절대값 나오면 애들 어려워하거든. 절대값 그래프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지만 수학상의 절대값이라 막 이런 거 계속 도망갔던 새끼들은 계속 천벌 받을 거예요. 이제 등급 안 나와. 그러니까 공통수학 1, 2 그거 수학 상하 안 된 친구들은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절대값 도망가시면 안 되고.
F랑 G를 여러분들이 나눠서 그릴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지금쯤 답이 나왔어야 돼요. 자, F랑 G를 일단 따로따로 나눠서 그려봤는데, 자, FS, 이거 흰색 그래프 못 그린 친구도 이건 혼나야 돼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도 할 줄 아는 거고. 이런 그래프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GX에서, 자, 이제 이거 공통수학원이죠. 그러면 절대값이 나오면은 원점과의 거리라고 했죠. 원점과의 거리가 2보다 작으려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여야 된다. 이거 봐. 뿔만 나눠서밖에 못 구하는 친구들은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점과의 거리가 2보다 크다라는 거는 x가 2보다 크거나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지만 원점부터 거리가 2보다 멀어지게 되겠죠. 지금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수학상 절대값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요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여기 내가 마이너스 4라고 표기를 했어요. 자, 이제 오른쪽에는 이 친구는요. 자, 여러분들 봐봐. 이 그래프는요, 어떻게 그래프를 그릴까요, 여러분들? 자, 절대값 x 빼기 1 그래프잖아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양수와 음수를 나눠서 보시면, 자, 보세요. x가 0보다 클 때는 요게 그대로 나오니까 x 빼기 1이 되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요거 한번, 요 그래프만 그려보시면 이렇게 돼요. 쌤, 0보다 크면 x 빼기 1이니까 이런 그래프. x가 0보다 작을 때는 요 놈이니까 이런 그래프다. 잠깐만. fuck. 요거는 마이너스 그대로죠. 미안해요. 이거 실수했어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근데 우리는 절대값 x 빼기 1이라는 그래프를 x 전체가 아니고 요 부분에 대해서만 그려주고 싶은 거니까 한번 2를 넣어보세요. 2를 넣으시게 되면 1이거든. 2,1이야. 그러니까 2를 집어넣었을 때 1이니까 여기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쓰는 거예요. 여기 2,1이면은 여기 부분만 쓰겠다라는 겁니다. 얘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그럼 같은 원리로 여기는 대칭이 될 테니까 여기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2,1 이런 놈이 되겠네요. 됐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잘 보시면 여기는 등호가 있고 여기는 등호가 없으니까 이것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값이 없어야 되고요. 여기는 반면에 값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줄 수가 있겠죠. 오, 쉣.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자, F가 여기 있고 G가 여기 있는데 1보다 큰 걸 집어넣는데요. 그러면 F에서 1보다 큰 걸 보겠다는 뜻이에요. F에서 1보다 큰 거, 1보다 큰 거는 이쪽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2보다 위에 있죠. 2보다 크니까 2 플러스가 돼요. 자, 2 플러스를 이제 어디다 넣을 거냐면 G에다가 넣을 거예요. 자, G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2가 여기 있는데 2보다 커요? 2보다 오른쪽, 2보다 오른쪽, 요쪽. 맞아요? 그럼 1보다 살짝 높죠? 그래서 전체의 값은 얘가 답이
1보다 살짝 크다가 될 텐데 마지막에 리미트가 있으면 치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1 플러스라고 하지 말고 1이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니? 자, 오른쪽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른쪽 거도 이번에 1 마이너스 1보다 왼쪽 F에서 1보다 왼쪽이니까 요걸 쳐다보고 있네요. 그죠? 요 놈의 값은 알아야 되겠다. 1을 한번 여기다가 넣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입니다. 됐니?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살짝 위에 있죠? 마이너스 2 플러스가 되겠네요. 아, 얘가 마이너스 2보단 살짝 커요. 그 값을 G에다가 도로 넣어서요.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습니다. 얘보다 크다는 얘기는 오른쪽을 보라는 거죠. 오른쪽, 요쪽.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4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마이너스 4보다는 위에 있네요. 마이너스 4 플러스. 근데 마지막에 치자 하는 거니까 없애주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 빼기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합성함수 그래프예요. 합성함수는 다음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 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밖에 시험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니? 자, 근데 자,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하나 다른 거 이건 절대 안 나온다라고 했지만 혹시 궁금할까봐 내가 요거를요 요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G의 리미트 그냥 한번 듣고 흘리시면 돼요. 그래도 안 해주긴 좀 찝찝해서. 쌤, 리미트가 바깥에 있는 거 안에 있는 거랑 다르다라면서 달라요. 그래서 요거를 내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요 여기까지만 하고 쳐야 돼요. 자, 그러면은 1보다 살짝 작은 걸 한번 넣어볼게요, F에. 그럼 어떻게 되면 1보다 살짝 작은 건 여기죠.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위에니까 플러스예요. 자, 요 놈이 holy shit 마이너스 2보다 살짝 큰 거거든. 근데 그거를 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를 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만 돼버려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G의 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됐니? 마이너스 2 플러스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G 마이너스는 찐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찐 마이너스 1 넣으시게 되면 이쪽에서 찐 마이너스 이쪽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쪽을 바라보는 거니까 진짜 1이 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얘는 1 나왔지만 얘는 마이너스 4가 나왔죠. 다르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이제 왼쪽밖에 안 나올 거야. 할 거 다 하고 나서 치는 거고요. 얘는요 중간에 있으면 거기서 바로 치는 걸 하고 나서 넣어야 돼요. 그 차이인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때는 이걸 구분을 했었는데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도 요 정도 왼쪽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어쨌든 리미트가 안에 있는 거랑 밖에 있는 거랑 다르다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좋아요. 그래서 오늘 개념은 여기까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책 한번 꺼내보시면 책 꺼내보시면요